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료식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년도 대상 수상팀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올해 얌롱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얌롱팀이 1년간 활동하면서 기획한 농식품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충청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얌롱팀입니다. 지금부터 지농사 캠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교육정책 아이디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육류 위주의 소고식 식습관은 빠르게 증가하여 식품 소비 동향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탄산가스, 무분별한 토지 개간,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황폐화 등의 이유로 생태계 자정 능력 저하와 기후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속가능한 농식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얌농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이란 후세대를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 농법과 식물성 대체식품을 이용하여 생산, 가공된 것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식품과 대체식품의 인지도가 낮고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얌농이 충청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 문제점을 세세히 파헤쳐 보았는데요. 농식품 기업체의 측면에서는 친환경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명확치 않아 선호도가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식품을 지향하는 기업체에서는 일회성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경제적, 인적 부담이 되어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의견으로는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고 소량 판매로 자주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명확한 의미 구분이 어렵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영양,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소비력이 있는 가족 단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교육, 가격, 판매 측면을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 일명 지농사 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농사 캠프 소개에 앞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회성과 단기성, 그리고 과도한 교육 일정으로 인해 교육 내용에 충분한 숙지와 지속적인 학습 효과가 부족합니다. 또한 운영과 지원이 생산자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친환경과 유기농, 6차 산업 등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지농사 캠프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다 다방면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농사 캠프 진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체와 부족한 정보, 높은 가격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기업체와 소비자의 매칭이 완료되면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지농사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후 농작물 작부 체계에 맞추어 진행된 캠프가 끝나면 진정한 지농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내용에 따른 세부 운영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캠프를 운영할 농식품 기업체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6차 산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6차 산업은 지역 농업과 소비자 지향,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과학기술과 ICT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작부 체계에 따른 지속적 농업 체험, 가공과 조리, 유통, 관광과 외식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기업체라면 농가,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범위, 경영의 핵심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기나 연 단위로 자유롭게 캠프 운영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기업 소개서와 캠프 운영 계획서의 지속 가능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캠프에 필요한 자원, 인력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가적인 지원도 제공되는데요. 캠프 규모, 참여 인원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결정되면 그 한도 내에서 기업체와 지원 내용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한살림 청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 유기농 마케팅 센터의 기술 지원과 장소 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세농가, 고령의 소외농가 및 기업체들은 캠프의 신청과 운영을 중개해주는 인력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운영본부와 기업체가 함께 제작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여 캠프 참여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신청이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정책 지원 중개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검색 플랫폼으로 프로그램 종류, 참여 인원, 지역 등을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농사 캠프를 기존 운영 중인 농촌 관광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초등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의 농촌 체험 학습의 연장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면 더욱 활발하게 소비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농작물 키우기, 못난이 요리교실, 농산물 장터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캠프 과정 동안 키울 농작물을 참여자가 직접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고 못난이 농산물 등을 이용한 요리 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진행합니다. 캠프 참여를 하면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일부 농산물이나 농식품 무료 이용권, 할인권 등을 직거래 장터에서 사용하거나 농산물 및 농식품 꾸러미를 구독하여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오프라인 캠프 영상, 지농사 키트가 제공됩니다. 지농사 키트에는 농작물 재배 용품, 친환경 포장재, 지속가능 농식품과 관련된 책자 등 프로그램 관련 용품이 들어있고 영상을 시청하며 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쿠폰이 지급되고 이 쿠폰으로 온오프라인 제휴 매장이나 장터에서 농산물, 농식품을 구매하거나 구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가 종료되면 농식품 기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캠프 일지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 기업체는 증명서와 명패를 제공하고 우수하게 활동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체의 도전이나 성장을 돕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일정 시간 캠프 참여 시 수료증이 배부됩니다. 더하여 참여 빈도, 성실도 등을 평가해 우수 캠프 참여자를 선정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 취창업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지농사 캠프의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이란 무엇인지 물어봤었는데요. 대다수의 소비자가 정확한 개념을 몰랐고 유통기한이 긴 식품 또는 뿌리를 뽑으면 계속 자라는 식품으로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희는 지농사 캠프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와 농가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친환경 농식품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옆에서 본다면 이러한 가격이 비싸다는 편견이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저희가 우수 캠프 참여자에게는 쿠폰을 배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쿠폰 배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꾸러미와 구독 서비스 이용을 하도록 하여 이 지속가능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웰촌이나 공공기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에 방문하는 소비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또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진홍사 캠프는 일반적인 이례적인 농촌 체험과 차별화되는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캠프로 더욱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며 이는 지속적인 농식품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한살림 우리씨앗 농장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 캠프는 내년에 실제로 제가 사업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 얌농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얌농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상 얍스리 팀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얍스리 팀의 주연정,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얍스리라는 이름은 얍을 쓸어버리자라는 목표를 가진 3명의 팀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지난 1년간 농식품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뜨겁게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농식품과 외식업에 상생할 수 있는 로컬 푸드코트라는 정책 사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정책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 앞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농식품 및 외식업계의 활성화라는 연간 주제를 바탕으로 크게 농식품 그리고 외식업으로 활동을 나누어서 진행했는데요. 먼저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농가 얍스리 컨설팅 프로젝트와 농식품 유통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농가 얍스리 컨설팅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힘들어하시는 농가를 모집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판촉물을 무료로 제작해드렸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현재 AT에서 지원하는 농식품 찬들마루 등 다양한 국산 농식품 판매처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AT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외식 지원 사업이죠. 수도권에 위치한 5곳의 청년 키움 식당의 전 지점을 방문하여 메뉴를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며 정책 사업과 매장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며 대학 상권이 많이 침체되었는데요. 외식업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특정 컨셉화의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인하대 상권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를 블로그와 학교 커뮤니티에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가 파악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인 버섯 농장 사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농가, 특히 농업을 막 시작한 젊은 사장님들의 경우 신규 판매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로컬푸드 매장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청년키움식당 사장님들로부터는 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교 상권 홍보 게시글을 작성해도 그 효과가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얻은 결론은 농식품과 외식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산업이 수요처와 공급처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황과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농가들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외식업주들을 위한 식재료 부담 완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모두 충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로컬 푸드코트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푸드코트란 로컬푸드와 푸드코트의 합성어로 로컬푸드를 재료로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는 푸드코트입니다. 저희가 식당 형태로 푸드코트를 제안한 이유는 사업 초기에 로컬푸드 식당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음을 고려해 여러 식당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둔다면 효과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외식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 내용은 먼저 식당 운영 참가자와 로컬푸드 공급 농가를 모집하고 이들을 알선해 농산물 직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푸드코트 내에 별도의 매대를 마련해 로컬푸드 판매처를 늘리고 음식은 매장 섭취 및 배달 서비스 또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정 방법부터는 이혜진 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참가 식당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식업 종사자분들을 우선 선발하되 메뉴당 한 종류 이상의 제철 로컬푸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컬 푸드코트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만큼 전주의 전주비빔밥, 완도의 전복죽 등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식당 메뉴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다양한 메뉴들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집 과정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메뉴와 로컬푸드 사이의 적합성, 상권 분석, 예상 가격 등을 종합하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간 제한을 두고 요리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조리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참가 농장의 경우 로컬 푸드코트가 위치한 지역의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되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별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농가의 로컬 푸드 공급 기간은 거래하는 식당 브랜드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사업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참가 농장 모집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자가 생산 여부, 안전성 검사 결과, 그리고 인증 현황 등을 심사하는 서류 평가, 현장의 위생 상태와 생산 현황 등을 종합하는 현장 평가, 그리고 최종 면접과 최종 합격 순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운영 방식에서 먼저 지역의 경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수치인 로컬푸드 지수와 인구를 고려하여 완주군을 1호점 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완주군의 로컬푸드 지수가 전국 1위인 S등급이고 65만 명의 인구와 많은 관광객들을 자랑하는 전주에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1호점 오픈 회의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으로 매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도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경기도 화성시가 로컬 푸드 지수 B등급이기 때문에 화성시를 거쳐 서울로 진출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모 칸에 보시면 식당 임대료는 현재 청년기움식당 신촌점이 위치한 박스퀘어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의 경우 최근 언택트 소비 문화가 안착되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네모 칸에 보시면 이제 농가 수수료의 경우 식당과 로컬푸드 공급 농가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판매 매대에 농가가 별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로컬 푸드코트 정책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래 저희가 연간 목표로 한 농식품 및 외식 산업 모두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윈윈 솔루션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푸드코트의 특성상 다양한 메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외식 경험을 선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가 탄소 발자국을 줄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1 외식 트렌드인 진화하는 그린 슈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푸드로 만든 음식들을 지역별로 한 곳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기 관광 코스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농식품과 외식 산업이 상생,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코트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얍스리 팀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수상을 수상한 흥나버려 얍 팀의 성과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나버려 얍팀의 김윤서, 김서영, 김나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충청남도 지역의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041 흥남프렌즈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041 흥남프렌즈는 충남 알리기, 식품 트렌드 파악 등의 자율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농식품에 대한 지식과 유통 방식을 파악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동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아이디어 2가지와 핵심 홍보 활동 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농꾸러미 플랫폼 아이디어입니다. 이 플랫폼은 유통 플랫폼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활동을 토대로 하여 도출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의 조사 결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신선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1인 가구가 증가함에도 소량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반응이 두드러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농꾸러미 플랫폼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지역 로컬푸드 농가들의 농산물을 원하는 만큼 소량씩 담아서 소비자는 자신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작한 후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는 정기구독 결제 시스템을 담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 플랫폼 제작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희 팀은 어플의 구동화면 시안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내 주변의 농가, 꾸러미 만들기, 리뷰 게시판, 정기구독 꾸러미 등이 있습니다. 농꾸러미 플랫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농가와의 지리적 연결을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아이디어인 틈나는 도시락 키트 아이디어입니다. 이 도시락 키트는 충남의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전용 도시락을 판매하여 농특산물의 소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원들은 각각 흥나는 집밥, 충청도 누룽지 한 끼, 토탈 베어 스틱 도시락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흥나는 집밥의 경우 충청남도 각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저희의 로컬푸드 홍보 영상 제작 시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고, 토탈 베어스틱의 경우 지자체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저희의 비대면 이벤트의 초안 아이디어를 활용되었으며 이는 잠시 핵심 활동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핵심 활동인 흥나는 도치 홍보박스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획했었던 오프라인 부스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로 전환되면서 앞서 제안한 흥나는 도시락 아이디어와 캐릭터 마케팅을 결합한 충청남도 농특산물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성품은 여기 보시는 특산물 지도에 나와 있는 공주, 논산, 청양, 당진, 예산의 농가공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옆에 보이시는 텀블러, 그립톡, 스티커 등의 굿즈를 포함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굿즈는 저희가 식품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 연구해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받아 이에 대한 효과를 이벤트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여 저희가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저희의 흥나는 도치박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산물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충남 시장조사 및 온라인 조사로 인한 충남 지역 특산물을 사전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관련 농가공 식품 선정에서는 충남 농가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가를 중심으로 고려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지역 캐릭터 개발 및 굿즈 제작에서는 충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인지를 고려하여 흥도치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홍보 리플렉 제작 단계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농식품 소개와 지역 활성화 박스 프로젝트 홍보 설명이 들어간 리플렛을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자 모집 및 배송에서는 충청남도 농특산물 퀴즈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총 10명을 확정지어 저희가 10분에게 무료로 배송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귀여운 캐릭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를 선정한 이유는 고슴도치가 농산물의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 농특산물의 풍요로운 소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쌀도치, 밤도치, 딸기도치, 구기자도치 등 총 5가지의 고슴도치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텀블러 그립톡 스티커는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아이템으로 실제 리플렛까지 동봉하여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배송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는 저희가 실제로 배송한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배송되었습니다. 이후 익명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흥나는 도치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을, 굿즈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체크된 것을 보아 이는 참여자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도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서는 참여자 모두 100% 응답을 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흥나는 도치박스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관심이 높아지셨고 저희에게 추가적인 이벤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가장 놀랬던 점은 논산 딸기빵 관계장님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셨다는 점인데요. 딸기빵 관계장님은 좋은 홍보가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며 추가 이벤트 계획이 있을 시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실제로 홍보 키트가 널리 판매될수록 해당 중소식품 기업에게도 충분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어 실질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흥나는 도치박스의 지역 확대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확대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지역 공공기관 주관 아래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두 번째로 지역 캐릭터를 제작하여 굿즈 사이트와 연계한 뒤 세 번째로 사이트 내 농특산물 기획전을 통해 농특산물 기획전을 열어 중소식품 기업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키트를 구성한 후 마지막으로 이를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캐릭터 마케팅을 통한 지역 특산물 관심이 제고될 것이며 지역 중소식품 기업은 경쟁력이 증가하고 지역은 농특산물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이름만큼이나 정말 통통 튀는 흥나버려 얍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을 수상한 와이나 팀의 성과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출자 우리식품 브랜드 프로머스의 발표를 맡게 된 팀 와이낫의 팀장 문재민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기에 앞서 와이낫의 지난 활동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팀 와이낫은 지난 활동 기간 동안 외식산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 발전, 방향성 고찰이라는 잘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농식품 미래기획단 월별 미션 수행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주제에 대한 방향성 탐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농식품 산업에 뛰어들어 현장 체험을 통해 방향성을 찾아보자라는 목표를 잡고 올해 과잉 생산으로 위기를 맞은 마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식품 개발을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농식품 기획단을 포함해
농어촌공사 그리고 대전광역시 등의 지원을 받아 뜻이 맞는 대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와이낫이라는 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와이낫은 태안 육종마늘을 포함한 충청권 로컬푸드를 활용해 디얼마이 허니라는 제품을 개발하며 사업자 등록 및 교육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마음바른 농부와 OEM 계약을 맺어 각종 SNS 이웃분들의 응원까지 받아 마침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제품이 외식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를 방문하여 판로 확보에 나섰으며 대전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 스타리코 앙상블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어 카페 제품에서의 디얼마이 허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팀 와이낫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해내고 또 이뤘지만 반면에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정말 낮고 아직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로젝트 와이낫과 디얼마이 허니라는 브랜드를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고,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품 원가 상승에 원인이 되면서 큰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것이 좀 서툴렀던 저희는 유통 및 홍보 채널 확보 등의 노하우가 좀 부족한 어떤 중소기업의 한계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험은 외식산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발전 방향성 고찰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했던 저희를 더욱더 이런 방향성을 다잡게 해주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 가치를 얻게 된 저희 팀 와이낫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출자 우리 식품 브랜드 프로머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머스는 식품 유통 브랜드로서 우리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땅에서 자란 농식품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프로머스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모두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우수 품질의 제품이며 농식품 거래소와 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프로머스는 까다로운 제품 관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소비자에게 전하며 농민,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머스 레드라벨의 경우 과잉 생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산물들의 빠른 소비를 위한 서브 브랜드로서 기존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생산 라인에 농산물을 추가해 레드라벨 브랜드 표기를 부여하는 형식의 협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먼저 프로머스입니다. 프로머스는 브랜드 제품 공모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제품과 기업은 엄격한 프로머스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프로머스는 선정된 기업에 브랜드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프로머스의 이름을 가지고 생산된 기업의 우수 제품은 프로머스에서 유통 및 마케팅을 맡아 판매되며 이후 프로머스와의 계약이 끝나 브랜드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참여 제품에 프로머스 자체 인증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제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머스 레드라벨은 좀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잉 생산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위기 농산물들을 선정한 후 프로머스에 등록된 제품 중 위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합니다. 그 후 농가와 식품업체가 계약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조율하여 레드라벨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드라벨의 경우 위기 농산물을 빠르게 소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계약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머스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프로머스의 경우 중소기업 및 농가 판로 확대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장벽을 낮춰주고 1차 상품으로만 유통했던 농가에게는 또 다른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머스 브랜드가 유지되어 다양한 제품군이 확보된다면 국내 시장 흐름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통계자료, 연구자료 등 다양한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농산물 브랜드 통합입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드는 약 5천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브랜드는 기존의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머스를 이용하는 제품이 확대되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경우 기존의 브랜드들을 프로머스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머스 레드라벨의 경우 위기 농산물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브랜드의 사회적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대 효과를 가진 두 브랜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기업에게는 비용적 절약 및 기업의 성장을, 소비자에게는 상향 평준화된 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식 산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팀 와이낫의 공공기관 출자, 우리 식품 브랜드 프로머스 어떠셨나요? 우리는 지난 4월 시작된 얍 활동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동시에 많은 경험 가치를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이 행동으로 옮겨져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농산물 소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노력과 행동들이 우리 농촌, 식품산업 그리고 외식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발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팀 와이낫의 대표 문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였던 와이낫 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을 수상한 만나요 팀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는 유아식을 알리자 만나요 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디어 맘마미아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나요 팀의 연간 주제는 국내외 홍보하기인데요. 이 국내외 홍보하기를 하기 위해서 K-유아식을 왜 홍보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유아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SWOT라는 방식을 한번 취해봤는데요. 먼저 강점으로는 필수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선택폭이 넓다, 또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강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K-유아식 약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아식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 지원이 다소 소극적이다 보니까 수출용 제품으로 특화된 것들이 부족하고 또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지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위협 또한 존재하는데요. 강력한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성인식 대비 유아식 시장의 크기가 작아서 유아식 시장에 가진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K-유아식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저출산 맞벌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프리미엄 유아식을 선호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동남아권 유아식 시장에서 더욱더 이제 발전돼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유럽권보다는 동남아권이 유아식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팝이나 K-푸드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한국 자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은 K-유아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혹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보면 저희는 만나요만의 기회를 한번 뽑아보았는데 먼저 AT에서 기존 농식품 지원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고 트렌디하게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아식 지원 사업의 확장 가능성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아이디어 준비했는데 예영 씨 어떤 거죠? 네, 그 아이디어는 바로 맘마미아 홍보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아기가 밥 먹는 소리인 맘마와 아기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뜻의 미아를 합쳐 맘마미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맘마미아 홍보관에서는 K-유아식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요? 저희는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눈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아식을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맘마미아가 위치한 판매 장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맘마미아 홍보관은 인천공항에 있는 기존 AT 홍보관을 활용하여 유아식 위주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곳이 공항인 만큼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계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 판매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외 소비자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젝트 외에도 온라인 판매 채널이나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그런 홍보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유아식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될 거라 생각하였고요. 더불어 원재료인 국내 농수산물도 함께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적용한 맘마미아 홍보관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내부 안내도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유아식 체험터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는 쿠킹 클래스나 원재료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는 등 원재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소비자들을 위한 체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아식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식단 상담 큐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식단 상담 큐레이션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유아식을 고를 수 있도록 아이의 입맛과 체질을 고려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상담 후에는 곧바로 유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판매대에서는 유아식을 구매한 후에 본항 포장까지 이루어져 있어 신선하게 집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공항에 오지 못하는 국내 해외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온라인 판매도 동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홍보관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 장소로 촬영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맘마미아 홍보관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홍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맘마미아 죄송합니다. 네, 맘마미아 홍보관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지 그 모습이 궁금하시나요? 그 모습은 이제 민주 씨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유아식의 사업 분석, 홍보 방안, 홍보관 내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맘마미아의 사업 절차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공고는 모집 대상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모집 대상은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국내 유아식 기업입니다. 이 지원 자격은 크게 제품 특성과 기업 특성 두 가지로 1, 2번은 제품 특성인데요. 기업의 제품들은 국내 농수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군이어야 합니다. 3, 4번은 기업 특성으로 국내 유아식, 이유식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여야 하고 수출 가능성을 위해 해외 이력이 없거나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실사평가를 진행합니다. 4단계는 맞춤형 컨설팅인데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단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매장 운영 방안이나 이점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마지막 합격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맘마미아 지원 사업 모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맘마미아가 실제 인천공항에 입점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 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사업 주체 측면에서는 K유아식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과 원재료 소개를 통해 유아식뿐만 아니라 한국 농수산물의 우수성까지 함께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홍보를 하다 보면 금전적 부담이 정말 큰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공항 내 입점이다 보니 새로운 소비층까지 확보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항이다 보니 내국인과 외국인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국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소 국내 제품이라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상공인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와 여행을 하다 보면 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은데 이 점을 공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 효과로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잘 보셨나요? 이처럼 맘마미아는 사업 주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K유아시 홍보 기획안입니다. 만나유가 쏘아올린 작은 공 맘마미아, 이제는 AT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유 팀의 K유아식에 대한 수합 분석부터 그리고 홍보 방법, 기대 효과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을 수상한 로열 팀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로열팀의 박소희, 박주희, 이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될 박소희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에게 최종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로컬푸드의 열풍을 일으키자는 문구의 앞글자를 따서 로열이라고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왕관 모양의 로고는 농가의 발전과 안심 먹거리의 확보가 로컬푸드로 인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저희의 신념을 담은 당근 모양의 농산물로 이루어진 로열만의 로고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로컬푸드의 열풍을 일으키는 것, 즉 로컬푸드로 만든 안주와 주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로컬푸드 주류와 안주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계기, 그리고 배움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된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로컬푸드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로컬푸드가 아직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로컬푸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특산품 축제를 주목했습니다. 지역 축제에는 다양한 특산품과 로컬푸드로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식품의 종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로컬푸드를 전 세대가 사랑하는 주류와 안주로 만들어 홍보하면 축제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올려서 로컬푸드의 시장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저희는 로컬푸드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당일 배송된 신선한 농산물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를 지도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로컬푸드 온라인 로컬푸드 온라인 매장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국제 푸드앤테이블웨어, 수원 카페 베이커리 페어, 그리고 차 박람회 등 다양한 식품 관련 박람회를 방문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조합의 음식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살 수 있는 멋진 플레이팅까지 그것을 보면서 식품 제조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타 제품들의 특징을 참고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주 갤러리 맥주산업 박람회, 국제주류 박람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국내외 주류를 보고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과일로 만든 주류의 인기가 굉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렌드 모니터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과일로 만든 주류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요는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곳들에는 아주 다양하고
매력적인 과일로 만든 주류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는 앞서 박람회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플레이팅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저희가 로컬 푸드로 주류와 안주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로컬 푸드 농가와 로컬 푸드를 공급하는 업주의 입장을 동시에 탐구하기 위하여 인근 로컬 푸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거기서 수확한 재료를 통해 저희가 직접 안주와 주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과 결과물의 사진을 첨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양조장 견학입니다. 먼저 저희는 느린마을 양조장을 방문하여 성공 비결에 대해 메뉴의 구성, 메뉴의 이름 등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였고, 특히 이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 막걸리들은 이름에 따라 도수가 다른 것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다는 점에서 이것들을 시음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꿀샘, 이화주 등의 특색 있는 전통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조장인 술샘의 일일 기자단으로 다녀와서 양조장 내부 견학, 그리고 전통주 공정 과정 등을 체험하고 직접 막걸리도 빚는 경험을 하며 전통주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과일이 함유된 로컬푸드 가공품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사진을 첨부한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는 특이할수록 더 끌리는 것 같다,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등의 답변을 통해 홍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맛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를 할 것이지만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학생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품으로 보인다 등의 답변에서는 디자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배움, 경험,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저희는 최종적으로 로컬푸드 주류와 안주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름으로 안주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과거에 인기 있었던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에서 착안한 딸기 품은 한과 오마이잣, 사랑 애자를 쓴 애플 까나페, 주류 등의 이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들의 이름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언어 유희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마케팅 전략이 펀슈머라고 불리는 MZ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주들의 주 재료로는 각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봄에는 양주 딸기, 여름은 가평잣, 가을은 상주 사과, 겨울은 고흥 석류 등으로 구성하였고, 딸기 품은 한과를 보시면 달달한 한과와 상큼한 딸기, 그리고 애플 까나페의 고소한 비스켓과 달콤한 사과의 달콤하고 짭짤한 조합, 즉 이름하여 단짠단짠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저희는 제철 과일의 매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플레이팅과 색감의 조화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본 마케팅 전략으로는 계절 중 특별한 날, 즉 동지나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의 날에 애플 까나페를 술과 함께 주문 시 하트 모양의 잔을 함께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주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는 전통주 갤러리와 느린마을 양조장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홍보하기 위해 계절별로 전통주를 나눠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계절별 안주와 맞는 전통주의 조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복순도가 손막걸리의 독특한 탄산과 특유의 상큼함을 고려하여 딸기 품은 한과와의 조합을 고려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저희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의 SNS 채널을 활용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 저희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몇몇 키워드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게 되었고, 0명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블로그 방문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로컬푸드가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로컬푸드 시장이 발달되면 저희가 앞서 저희의 목표로 말씀드렸던 농가의 발전, 안심 먹거리 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 현안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우선 생산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밀한 검사 및 시험을 거친 로컬푸드를 통해 안심 먹거리를 확보하고, 환경 친화적 유통 구조를 통해 CO2를 절감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신선한 재료를 찾는 가게 업주의 등장, 로컬푸드 농가의 계약 및 협력의 증가, 그리고 2030 세대로의 소비층 확장은 농가의 발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층에게 로컬푸드 산업은 발전적인 농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식품 시장에 발전적인 미래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로열의 로컬푸드 활성화 아이디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열 팀의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얍 7기 우수팀의 성과 발표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여러분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내년에도 더욱 기대되는 얍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이런 좋은 대회 활동이 앞으로도 멋지게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2021년에 보다 더 크게 도약할 얍을 응원하면서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